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셀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영국 내 블랙풀이라는 곳을 혼자 여행 갔다가 있었던 다양한 일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왈칵게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미들턴 가문이었으며 미들턴 가문은 영국 왕실의 사돈 가문이죠. 물론 우리 집은 직속 사돈 집안은 아니고 분파이긴 했지만 그래도 꽤 잘 사는 편이었죠. 상류층들의 세 가지 조건인 땅, 저택, 문장 이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집안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다고 저를 귀하게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립심과 독립심을 가지도록 교육시키셨죠. 저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겸손이 없는 아이가 될까봐 걱정했던 제 어머니는 일찍부터 돈을 받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저를 교육했어요. 그래서 집밥 정원을 주말마다 관리한다거나 가사도우미의 일을 돕는다거나 해야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누리게 해주셨죠.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인이 되기 전 한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혼자 영국 외곽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역 곳곳을 직접 체험해보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곳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다양한 체험하여 식견을 넓혀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블랙풀에 있는 동물원을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동물들을 매우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블랙풀로의 여행 계획을 혼자서 열심히 짰어요. 숙소와 블랙풀 관광버스와 여행 루트에 필요한 예약들을 꼼꼼하게 몇 번이고 체크했죠. 그렇게 제 첫 배낭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름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체크했는데 역시 나이도 어리고 여행 경험이 없다 보니깐 부족하긴 했던 거죠. 블랙풀로 향하는 고속 관광버스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버스 좌석 예약에 필수 체크사항을 놓친 것입니다. 결국 저는 계획된 버스를 타지 못하고 정류장에서 울먹거리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울먹거리며 서 있던 저에게 찾아온 사람은 한동양인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한국인 여행객이셨어요.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시던 분이었죠. 본인이 타는 블랙풀행 고속버스에 자리가 하나 남는다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버스 기사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니 저의 손을 잡고 그 버스를 같이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저는 작게나마 감사함을 전하고자 제가 좋아하는 티렐 과자로 선물을 드렸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귀여워하면서 잘 먹겠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탄 관광버스는 블랙풀로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블랙풀에서의 여행 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근데 창밖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기예보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었는데 마른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을 뒤덮으면서 비가 장대처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영국 날씨는 아시다시피 엄청 변덕스럽거든요. 이 버스 안에 있던 탑승객들은 전부 한국인이었어요. 아마 단체 한국인 여행객이 관광 목적으로 빌린 버스인 듯 했죠. 한국인 아저씨 아주머니는 이런 영국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적잖이 당황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영국 날씨는 원래 이렇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중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교차하던 우리와 비슷한 관광버스가 빗길 속이라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커브를 돌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버스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리 버스와 세게 충돌하게 된 거예요. 비오는 도로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와 한국인 승객들은 출발 전 버스 기사님의 당부 사항에 맞춰 탑승객 전원인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어서 무사했죠. 근데 우리와 부딪힌 그 버스 안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았던지 앞에 유리창을 깨고 튕겨져 나간 사람, 허리를 다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등 버스 안이 완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추후에 알고 봤더니 그 관광버스는 중국인 단체 관광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그나마 멀쩡하던 중국인 아저씨는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영국인 관광버스 기사님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면 시끄러운 중국말로 몰라 하는 거예요. 기사님은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수라장인 상황을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버스 기사님에게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충돌하면서 좌석 위 수납함이 다 열리더니 온갖 지저분한 음식과 귀중품이 다 떨어졌어요. 그중에는 반짝거리는 반지와 금품들도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 아줌마들은 자기 물건도 아닌데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뒤로하고 그 금품들을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면서 헐뜯으며 싸우더군요. 떨어진 음식이 아깝다며 빠르게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을 내팽개쳐놓고 자기들 걱정만 하면서 버스 기사님 탓만 하더군요. 역시 중국인이 중국이었네요. 네, 저는 뒤늦게 안 사실인데 중국인들은 이기적이고 시끄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니 그런 모습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에 반해 한국인들이 타고 있던 우리 버스는 중국인 버스와 아주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 아줌마들은 사고가 나자 아주 이성적으로 대처했어요. 각자 맡은 일을 차분하게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는 좌석 위 수납함이 열려 떨어진 짐들을 정리했어요. 귀중품들은 따로 모아놓고 누구의 것인지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각자가 한 명씩 손을 들며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깔끔히 짐들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한 아저씨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들고 구급차에 차분히 연락하여 현재의 위치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 또래쯤 돼 보이는 한국인 청년은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들을 뒷좌석 구석을 몰아넣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조금만 참으라고 환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당황하여 언성이 높아진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젊은 여성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소리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한마음 한뜻으로 차분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언성 높이지 마시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앉아서 차분하게 계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성에 반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인 탑승객들은 사고로 너클 잃은 상태로 있던 영국 버스 기사님을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전부 영어를 진짜 유창하게 하시더군요. 기사님 잘못이 아니니깐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험사 알아보고 구급차 불렀으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한 아주머니의 안부와 조언 덕분에 기사님 또한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은 추가로 버스 운영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태 수습을 조속히 진행했죠. 덕분에 우리 버스는 단 30분 만에 모든 수습이 끝나게 됐고 환자들은 구급차에 실려갔고 나머지 분들도 보험사에 연락처를 다 남긴 채 우린 다른 관광버스를 일시에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블랙풀로 다시 향했고 도착지에 위치한 병원으로 전부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기에 별 문제 없이 잘 처리된 것이죠. 우리가 버스를 갈아탈 때까지도 중국인 버스 안은 여전히 난리법석이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한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안전하게 런던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관심 없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인이 탑승한 버스가 아닌 중국인이 탑승한 버스를 탔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셀리님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인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고는 하죠.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단단해지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셀리님의 앞으로의 영국 생활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